예,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XML 파일 안에서 set content, 그러니까 자바 파일에서 set content view가 있었어요. 자, 자바 파일 내에 set content view 보니까 on creator 안쪽에 있었네요. 이 set content view라는 거 방금 얘기했던 것이 대문자 R은 자바에서 대문자 R은 리소스를 말한다. XML에서 add 기호가 리소스를 의미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처럼 이렇게 activity underbar xml main.xml을 액티비티의 화면으로 뷰로 보여지게 만들겠다 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 결과는 hello world 하면서 표현이 됐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 보니까 r.layout.activity underbar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나중에 R 파일도 보여드릴 텐데 R 파일을 숨겼습니다. 과거에는 R 파일, r.java라는 파일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오면서부터 이 R 파일을 숨겼습니다. 편집하지 말라고. 네, 편집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요 R 파일을 찾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R 파일 안에 보면요. 자, R 파일 안에서 누가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인지 관련된 정보가 이 리소스 정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public static final에 int 정수값이네요. 그쵸? 그리고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0x7f030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XML 파일을 잘 보시면요. XML 파일에 있는 요 녀석들을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리소스 파일에다가. 이게 자동 명시예요. 우리가 명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중간 매개체의 R 잊지 마시고 기억은 일단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문자 R은 리소스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레이아웃, 이미지, 문자열 들에 관련된 것을 리소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RES라는 폴더 밑에다가 포함을 시켜놔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장치들이 다양해지면서 언어나 화면 크기에 따라서 리소스를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TV용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형태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리소스를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 나온 얘기는 문자열 리소스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XML 좀 볼게요. XML 안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텍스트를 나의 첫 번째 앱 이렇게 글씨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든 앱을 전부 다 영문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한글 부분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불편하고 혹시라도 미스해서 하나라도 빠뜨린다라면 미국판 영문판에서는 글씨가 깨져 보인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완성이 떨어지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리소스 밑에 values 밑에 보면 strings라는 XML이 있어요. 얘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string name app name은 hello 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자열을 지금처럼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앱 네임이라는 게 실제로 앱 네임을 불러주면 요 사이에 있는 hello world라는 글씨를 가리켜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첫 번째 앱 한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하지 말고 셋 컨텐츠를 넣기 때문에 여기다 할까요? 그래서 골뱅이에
눌러보니까 add 기호를 누르니까 스트링의 앱 네임이라는 게 있으시죠? 즉 리소스의 스트링 중에 앱 네임이라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스트링 저 XML 파일 안에 이름이 앱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써라. 그러면 이 글씨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자, 추가로 지금 실행을 시켜보면요.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버튼에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글씨 잘 표시되고 있죠? 그쵸? 이렇게 표시할 때 사용되는 것이 문자열 리소스입니다. 초반에는 건드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스트링 리소스를 활용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몇 개를 만들던 상관없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스트링들을 여러 개 놓고 그 스트링의 이름을 아니요 이건 실제로 표시될 글 그리고 이건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올 얘기는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한번 살펴는 볼게요. 매니페스트 파일은 직접 요즘 최근판을 한번 볼까요? 우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매니페스트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요 매니페스트 파일이 열립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죠. 요거 확장해 보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예, 보니까 시작이 이 파일은 매니페스트다. 매니페스트로 끝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끝난다. 그 안에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어플리케이션을 액티비티로 시작해서 액티비티로 끝나는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main activit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뭐 인텐트 필터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릴 거예요. 인텐트 필터 부분이요. 자, 그러니까 화면의 구성을, 그러니까 앱의 구성이 이렇다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allow backup true로 되어 있고요. 아이콘은 애시니까 리소스의 밉맵 폴더 밑에 IC 런처를 아이콘으로 쓰겠다. 라벨은 이렇게 쓰겠다. 라운드 아이콘은 밉맵 리소스 밑에 밉맵 밑에 IC 런처 라운드를 쓰겠다. 뭐 이런 것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리소스에 보면은 밉맵 폴더 밑에 IC 런처에 보시면은 해상도에 따른 이미지 파일을 추가해 놓을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것을 불러다가 쓸 때 이렇게 호출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로딩 시 앱이 로딩될 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콘에 관련된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만든 앱은 여기 앱의 이름이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수정을 만약에 한다라면 자 스트링의 앱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드코드 형태로 My first app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앱의 제목도 바꿀 수 있죠? 라벨도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드코딩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디다가 스트링에다가 지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자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코드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본 부분입니다. 모양만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의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말하게 될 거고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액티비티가 어떤 것이다 를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로그 캣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거나 동작을 시킬 때 이 아래쪽에 로그 캣이라는 탭이 하나 있어요. 로그 캣. 이 부분의 정보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의 정보를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오류를 찾을 때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지금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오류 나면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로그 캣 관련된 부분 설명한 거고요. 자, 실제 장치와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마 집에서 열어보시면은 뭐 고사양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번쩍번쩍 저보다 더 빠르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약간만 메모리가 적거나 저사양 PC를 사용하면은 에뮬레이터 띄우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럴 때는 직접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B 드라이버, 해당되는 장치 단말에 USB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장치에서 USB 디버깅을 항목을 켜야만 합니다. 우리 그 설정 창에 보면은 디버깅 하는 부분 있죠? 그거 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행하기를 원하는 장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즉 실행할 때 여기 안에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에뮬레이터가 아니고 에뮬레이터에 AVD가 있다 하더라도 걔 말고 실폰을 연결을 하면은 그 폰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치에서 USB 디버깅을 킬 때는 개발자 옵션에 가셔서 설정에 개발자 옵션 있으시죠? 옵션에 가셔서 USB 디버깅을 켜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결한 장치가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즉,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서 실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치로부터 실행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장치에서 실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생각보다 이 안드로이드 AVD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로딩도 느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도 꽤 느려요. 그래서 고급 PC, 고사양 PC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실폰을 사용하시고요. 실폰이 만약에 난 아이폰이라서 없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AVD를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형식의 앱들이 지원된다라고 했죠. 앱을 만들 때 이 앱을 만드는 과정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 드로워, 액티비티. 그럼 액티비티 내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는 형태로 메뉴 형태가 포함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은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컴포넌트라는 말도 쓰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위젯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위젯들, 뷰들의 조합이다. 코드와 리소스는 철저하게 분리된다. 즉 작업 동작하는 자바 코드와 화면을 구성하는 XML 파일을 분리를 해본다. 분리. 예. 자, 그리고 코드와 리소스는 개발자 도구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R.Java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다. 그러나 실제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find view by id 보여드렸죠?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 부분. 자, 그러면 일단 이 챕터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2장에서 설명할 내용들은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닫을게요. 현재 close 프로젝트 닫겠습니다.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empty activity next. project name. homework 1. 자바 랭귀지 위치 확인하시고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finish. finish 하시면은 쭉 로딩되는 동안에 아래쪽에 로딩되는 정보가 보일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이쪽에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잘 안 보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XML 파일과 main activity.java 파일 두 가지가 포함된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과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키워볼까요? 키워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홈워크 1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작성을 했으니까 현재 각각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간단한 위젯을 넣어봤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과제는 이 실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현재 구조를 잘 이해하셨다라면 예, 현재 프로젝트의 각 구성품, 즉 XML 파일, 메인 액티비티 파일, 즉 자바 파일 말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파일,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 정의를 하고 각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여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리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한다. 위 내용은 개발자 노트에 작성한다. 작성한 개발자 노트를 사진 촬영하여 과제 제출란에 제출한다. 쉽죠? 그쵸? 뭐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수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즉 어떻게 말하면 2주차 수업의 총정리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과제 되게 쉬운 거 드렸어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방금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각 구성품들 XML 파일, 자바 파일, 매니페스트 파일, 리소스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서 노트에 여러분들 개발자 노트에 작성을 하시고요. 메모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부연 설명한 내용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을 정리한 것을 화면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 촬영된 파일을 과제 제출란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 시 파일이 많은 경우 있죠. 사진 파일이 많은 경우 사진을 zip 파일로 압축해서 제출합니다. 이 zip 파일의 파일 이름은 번 언더바 반 언더바 이름 zip 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학번 반 이름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제가 1주차에는 과제를 드리지 않았죠? 2주차는 전체 구조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 실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으면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구조, 프로젝트의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정확하게 각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쉽게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또는 단톡방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단톡방으로 공지를 제가 합니다. 공지사항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톡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참여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질문을 좀 단톡방에 통해서 해줘도 좋고요. 또는 3주차부터는 실시간 화상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제작한 영상물을 틀어드리고, 그리고 저하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결법,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제가 직접 봐드리고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하는 중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꼭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주차 수업 3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3주차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